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TV의 민심은 천심 시간입니다. 지소미아 폐기를 놓고 문재인이하고 청와대는 우리가 손해볼 게 없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이 정권의 충성스러운 졸개 역할을 하는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폐기가 김정은이한테 좋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빨간 나라들한테 이득이 무진장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지소미아 폐기가 조국의 문제를 듣기 위해 했다고도 하는데요. 근데 오늘 나오시는 이분이 지소미아 폐기의 진실은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실 텐데, 듣고 보면 시청자 여러분은 깜짝 놀랄 그런 숨겨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시기 전에 홍영락TV는 조만간 닥칠 이 정권의 유튜브 보수 우파 유튜브 탄압에 맞서 국민의 알 권리와 시청권을 지키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캠페인으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 이렇게 뵈니까 넥타이가 이게 참 네. 남다르지 않은데 이거. 네, 그 탄핵 정국 때문에 예. 제가 태극기 집회를 관여하게 됐고, 예. 또 그거를 거기서 연설하고 주도하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또 우리공화당을 예. 도우면서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예. 이제 태극기 집회를 아무래도 이제 주도하면서 예. 이 태극기를 사랑하게 되고, 예. 그래서 우리 동지들이 이렇게 태극기하고 우리공화당 예. 디자인된 그런 넥타이를 선물해 주셨는데 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마다 관심을 가져서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예, 그렇군요. 이제 요 절반은 또 성자기로 된 그런 네. 또 넥타이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 자주 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저도 언제 한번 구입해가지고 한번 매보고 싶은데 또 목사님하고 잘 어울리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지소미아 폐기가 군사적 이유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지금 지소미아와 최근에 보도된 하나다 잡지의 그 김정은 충성맹세, 예, 그 다음에 탄핵, 예, 요 세 가지와 긴밀히 연결된 사건입니다. 아, 예, 예. 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이번 그 한해다 잡지에 많은 사람들이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충성맹세를 보고 많이 놀라셨기도 하고 했는데, 예, 뭐 저희로서는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예. 자, 이것은 잡지의 보도기 때문에 예, 어떤 법적인 정보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보가 네, 일본의 국정원이라고 그러죠. 예, 일본 내각 조사실에 있다고 한다면은 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일본 자. 내각 조사국. 예, 조사국에 이제 여기와 관련된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은 예,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이라는 건 뭐냐면 예. 그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동안 지소미아를 많은 분들이 예. 군사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예. 생각해서 예. 그 파기에 대해서 우려했는데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소미아를 맺게 된 거는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 군사 정보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통신 정보, 예. 또 위성 정보, 예. 또 뭐 기술 정보. 예.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휴민트라고 하는 예. 그 인간 정보입니다. 휴민트 정보. 예, 그렇죠. 근데 휴민트 정보를 사람끼리 이렇게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정보. 얻고 또 사람에 대한 정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에 관련된 정보도 중요하지만 네. 그거를 어떤 놈이 다루느냐, 네. 그 놈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정보가 더 중요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어쨌든지 간에 그동안 휴민트 정보를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북한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정권 때 이 휴민트 정보가 다 박살이 났습니다. 예, 국내의 국정원 또 경찰 조직까지 대공 감당하던 휴민트 정보들이 다 사퇴가 됐고 또 이 정보가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내에 있는 친한파 정보원들 200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휴민트 정보가 다 죽은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니 코리아
스페셜 센터 그걸 만든 거예요. 왜? 독자적인 휴민트 정보를 이제 얻겠다는 거죠. 자, 한국 정권을 못 믿으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북한에 대한 휴민트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일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조총련. 조총련을 통해서 예, 예. 지금 이 하네다 잡지도 바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휴민트 정보, 예. 또 북한과 연결된 남한내 종북 좌파 세력의 예. 휴민트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한일 군사 정보협정 지소미아를 맺은 거죠. 그때 그 탄핵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야당이 얼마나 극렬히 반대했습니까? 예. 그런데 2016년 11월 23일 날 협정을 맺었습니다. 예. 여러분 11월 23일이면 어떤 때입니까? 촛불이 난리를 칠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촛불이 난리를 친 거는 결국 지소미아를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지소미아가 되면 남한내 종북 좌파 세력의 이런 모든 정보들이 이제 공유하게 되고 그렇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다 정보는 하나의 찌라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보도죠, 뉴스지만 예. 찌라시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군사 정보일 때, 예. 즉 일본 내각 조사 정보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일 때, 우리나라 국정원 같은. 그렇죠. 예. 그 조약을 맺으면 예. 이 정보는 우리 국내법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즉 무슨 얘기냐? 여적죄로 제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명단에 종북 좌파라고 그런 뭐 많잖아요. 이석기, 이정희, 임수경, 박원순, 그 정청래.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 대통령 예. 문재인까지 이제 들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제 이게 이제 정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소미아 폐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정보를 얻게 되면은 이게 이제 탄핵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적죄로 예. 국가보안법과 여적죄로 하는 국내 더 중요한 거는 예.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적인 근거도 됩니다. 예.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예. 북한의 레진 체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김정은이 하나만 체포해가지고 예. ICC 제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ICC가 뭐 시청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국제형사재판소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이 반인륜 범죄에 대한 예. 자, 그런 때에 이제 이 내각 정보가 예. 국제법에 제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거죠. 어. 그리고 거기에 같이 여적하고 간첩죄를 했던 이런 종북 좌파 세력을 ICC에 제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계속 있었으면은 지소미아 폐기가 안 되고 지소미아를 이제 그때 만들었으니까 우리 체결했으니까 이런 정보를 알아가지고 김정은이 하나만 ICC에 제소를 해가지고 김정은이 하나만 그 ICC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제소 형사집을 국제법을 받게 되는 거죠. 국제법을 하면은 실각을 하게 되면은 예. 그러면 뭐 자연 통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통일되고 남한 내에 그동안에 예. 남한 내에 종북 좌파 세력의 모든 것도 한꺼번에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늘 조원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연설하시면서 이제 이 지금 태극기와 종북 좌파 정권은 최후의 전쟁이다. 예. 또 종북 좌파라는 단어를 없애겠다. 예. 그게 이제 우리의 기조거든요. 예. 이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준비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소미아 일본의 가장 풍부한 휴민트 정보를 가지고 예. 국내법과 국제법을 이용해서 예. 남북 통일뿐만 아니라 남한 내 모든 종북 좌파 세력도 법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 야당이죠. 종북 좌파 세력은 죽기 살기로 촛불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촛불이 결국에 뭐 성공했다고 봐야죠. 정권 찬탈했으니까. 정권 찬탈. 찬탈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지소미아 파기 전략이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 뭐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또 식량 지원, 또 뭐 남북 화폐, 하여튼 줄줄이 다 실패하고 예. 또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성공했지만 망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유일하게 성공한 게 뭡니까? 지소미아 파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소미아 파기의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죠? 저기 조국이. 조국이죠. 예. 조국이가 죽창가라든지 예.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일본을 먼저 자극시키고 그 일본의 아킬레스건이 역사 문제를 건드리고 예. 해서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이제 경제 제재라는 걸 하고 예. 그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사실 목적은 지소미아 파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소미아 파기라는 얘기를 일본에서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와. 이제 서서히 이쪽 정부에서 띄우다가 이제 막판에 군사 협력이라는 그 우려만 가지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서 이런 정보가 국내에 들어오거나 또 이런 정보가 활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저들의 본질적인 전략이죠. 와. 생존 전략이죠. 예. 생존 전략은 그들의 생존 전략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를 빗대서 생각해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은 김정은이는 그때 가만히 앉아서도 뭐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흡수통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미국의 국제 전략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 자,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전칙과 예. 트럼프의 통일 정책은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트럼프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예. 이 동북아 질서가 새롭게 재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북은 자유 통일이 되고 예. 또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확산할 수 있는 그리고 평화적인 동북아시아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서 탄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한 축이 무너진 겁니다. 자, 쉽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지금 언제라도 북한 붕괴될 수 있고요. 예. 쉽게 많은 사람들이 그까짓 그 참시 작전 예. 그야말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예. 그거만 먹다 가지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보세요. 그럼 북한을 정리하려면 예. 반드시 파트너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북한 김정은이 정리하면 문재인이라고 파트너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예. 예. 그러면 그나마 자한당인데 예. 자한당이 파트너가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예. 탄핵에 가담한 야합 세력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정치 철학을 전혀 모르는 놈들입니다. 뭐 죄송합니다. 제 놈이라는 말이 나와서. 아닙니다. 뭐 그러니까 유튜브인데요. 모르니까 탄핵에 가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소망 있는 것은 우리 공화당과 태극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치 노선을 이어가고 이 전략을 이어가고 예. 지금 우리 홍영락 TV도 봤지만 지소미아에서 예. 오늘 같은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예, 아무도 군사적인 얘기만 했죠. 예. 근데 오늘 처음 일이 나오죠. 예. 그리고 이 처음에 실질적인 게 김정은 충성맹세 세력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무슨 얘기냐? 이 진실을 아는 세력은 우리 공화당 태극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미국에 대해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뭐냐? 우리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리고 미국도 우리들에게 제스처를 취할 수 있지만 내정 간섭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이 어느 정도 커야만 미국도 제스처가 오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태극기 성조기 예. 넥타이도 메고 다니고 빠지도 다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집회 때마다 예. 성조기를 같이 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 이제 홍콩에서는 어제부터 이제 성조기가 등장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한미일 공조, 예. 또 김정은 레진 체인지, 그리고 남한내 종북 좌파 세력 척결하는 이런 걸 이제 이어가겠다는 거죠. 예. 예. 뭐 그거보다 또 이제 사실학인가. 예. 이래서 정치권 특히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그 자유한국당에서
사실은 이거 우리 국민들은 충격적이잖아요. 이거 하나다라고 있습니까? 하나다라고. 예. 하나다 일본 잡지에서 이 충성맹세를 했는데 김정은이한테 2014년도에 충성맹세를 했는데 그중에 보면 아까 뭐 9번 먼저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박지원, 노수희, 강금실, 임동원, 김재현, 김재성, 송두율, 광노현, 김광진 청와대 지금 뭐 정무비서관인가 하는 친구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 사람이고 조희연, 이재정, 그 지금 저 경기지사 하시는 분이죠. 박영선, 김한길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연루되고 이게 사실은 간첩이라는데 대통령도 간첩이라는데 자유한국당은 문제제기라도 해야 되는데 문제제기 자체를 안 하는 이유를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탄핵 세력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탄핵 야합 세력이다 보니까. 자, 황교안 대표 예. 권한대행 아닙니까? 예. 권한대행으로 있으면서 탄핵 세태에 대해서 예. 일절 관여를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권한대행이라는 시계까지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탄핵을 기정사실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니 탄핵의 본질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침묵했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자한당의 중심 세력이 김무성, 나경원 예. 그들이 옹립한 황교안 예.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싸움을 하려면 이런 근거가 그렇죠. 있으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예. 문재인이하고 싸워야 되는데 예. 괜히 뭐 문재인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조국이만 가지고 변주고 올리고 예. 뭐 이거 뻔한 얘기였잖아요. 처음부터 청문회 없이 임명한다는데 예. 지금 와가지고 국민들한테만 자꾸 뒷북만 치고 이런 거 보기 안 좋습니다. 이 명단 이전에 예. 섹스 비디오 많이 얘기 나왔죠. 예, 우리 나왔습니다. 박지원이 문국무 장관 때 예. 언론사 40명 데리고 예. 북한 가서 섹스 비디오 같은 거로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포섭을 하고 예. 이제 묶어놨다. 자, 그 섹스 비디오가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일본 내각 정보조사실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맺으면 예. 그게 국내법과 ICC 국제법의 제소가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예.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파괴한다는 것은 바로 그 정보에 대한 예방. 파기죠. 예방이죠. 예방이죠. 예방. 그러니까 이 종북좌파 세력은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을 수 없었고 또 탄핵시킨 다음에는 지소미아 파기를 이제 생명을 걸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중추 역할을 했던 조국이가 이렇게 완전히 민심이 다 뒤집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이를 법무장관. 자, 그다음에 예. 지소미아라는 거는 예. 단순히 군사정보협정이지만 예. 국방부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예. 법무부와 법무부와 관련돼 있고 재무부와 관련돼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렇죠. 자, 대북 유엔 제재, 예. 대북 유엔 제재를 유엔 안보리에서 하고 예. 또 그 함정이라든지 이 군사적으로 좀 하지만 예.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재무부 제재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경제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무부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법무부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을 때 예. 실질적인 파트는 사실 법무부입니다. 네, 그걸 법적으로 다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법 같은 당연하죠. 경우 이런 예. 것도 예. 그래서 조국이를 그렇게 죽기 살기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군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야말로 생존 전략이죠. 네. 뭐 조금 더 얘기를 좁혀서 하면 여기 이제 명단에 보니까요 문재인이한테 충성맹세란 명단에 보니까 홍정길, 백이천, 박선희, 고영원 이 기독교들입니다. 이 기독교 크리스찬입니다. 목사분들 아니세요? 예. 특히 곽선희 목사님은 예. 뭐 웬만한 분은 다 그런 목사님인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또 맹세가 있습니까? 자, 재미난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북한이 예. 1978년도경에 예. 이제
남한에게 완전히 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 이제 체제 전쟁에서 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김일성하고 김정은이하고 이 브레인들이 왜 우리가 남한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졌냐? 예. 결론은 뭐냐? 남한 내에 기독교, 반공주의, 민족주의 세력 예. 이 세력 때문에 졌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남 공작의 포커스 중에 하나가 예. 남한의 기독교계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예. 또 종북 좌파화하는 게 이제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그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는 걸 다시 만들죠. 예. 원래는 해방 당시에 조선 기독교 연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조기련. 예. 그래서 역시 해방되자마자 공산 정권을 북한에 세우려니까 예. 평양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력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다 반공주의 세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세력을 파괴시키고 회유 협박하려고 만든 게 예. 조선 기독교 연맹 조기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북한 정권이 세워졌다가 예. 나중에 이제 조선 그리스도 연맹을 다시 세운 거죠. 아.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이제 구사한 게 남한 기독교의 선교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예. 대북 지원을 얻는 거. 그 다음에 평화라는 명목으로 예. 이제 그 남북 평화 예. 무드를 조성해서 기독교의 반공주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 예. 그러면서 그런 정책을 쓰면서 북한에 그 고난 행군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비밀리에 예. 북한의 자전거를 이렇게 도와주던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예. 이제 5명의 기독교 지도자를 포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억씩 가져라. 그런데 이제 1억이 큰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1억 해도 정도를 동원하려면 박선이라든지 이런 큰 교회 후생들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5천만 원의 타협을 봐가지고 예. 그래서 2억 5천을 가지고 최초로 북한에 5명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면 북한에 5명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어디로 데려갈까요? 바로 김일성 시체가 있는 금수산 궁전에 데려갑니다. 예. 거기서 이제 절을 하게 하죠. 그때 그 인솔했던 선교사님은 그래도 이제 그 복음 중인 분이라 예. 차 안에서 아프다는 핑계로 안 내렸어요. 또 한 분은 이제 자는 척을 했고 예. 그 세 사람이 내려가지고 예. 종북 좌파 목사는 엎드려 절했습니다. 예. 또 한 목사는 고개 숙이 묵념했습니다. 예. 또 한 사람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목사가 북한 갔다 와서 네. 뭐 평화통일, 북한 선교한다, 예. 북한 동포 돕는다. 예. 그러니까 붐이 돼가지고 예. 너도 나도 이제 돈 가지고 북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포섭을 당한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곽선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예. 평양에 과기대를 예. 지어주는데 이제 많은 투자를 했고 예. 거기에 또 안철수와 또 연결돼가지고 뭐 소프트웨어 보내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섭이 된 거죠. 그렇군요. 원래는 이제 저는 원래는 종북 좌파는 아니고 예. 이제 그런 이제 선교 이런 네. 걸 하다가 이제 이렇게 참 불행하게 관련이 됐다고 봅니다. 예. 자,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지소미아 우리가 폐기됐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그 종북 주사파에 대한 그 정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다 잡지에서 나오는 그 루머, 그다음에 찌라시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탄핵을 이게 예.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종북 좌파 세력이 촛불 난동을 일으킨 거는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이 지소미아 강행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극렬히 했고 결국 이제 탄핵을 성공을 시켰고 결국 성공시키니까 2년 만에 이제 지소미아 파기가 왔죠. 그러니까 결국 되돌리려면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것이고 예. 탄핵은 거짓이고 예. 이런 찌라시 같은 걸로 예.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서 헌재가 팔대빵을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예.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정책이라든지 그걸 이제 따라가고 복귀시키는 세력이 지금 이제 우리공화당과 우리 태극기 국민 세력이 되는 거죠. 예.
글쎄 뭐 대통령이 지금 복귀해야 되는지 뭐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 우선 더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이 팩터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법이 참 없다 보니까 지금 갑갑합니다. 자 오늘 그 목사님 모시고 지소미아에 대해서 지소미아 파기가 군사적 이유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 안보를 통째로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눈 감게 되는 그런 어떤 그 결과가 되는 그런 어떤 그 휴먼트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봤는데.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우리나라 핵 문제를 많이 거론하지 않습니까? 이제 핵 문제 때문에 이 군사 정보가 파괴가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핵에 대한 우려를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핵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핵 무기가 완성이 되려면 5가지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즉 핵 실험에 성공을 해야 되고요. 요거에 소형화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미사일이 올라가는 것도 성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려오는 게 성공이 돼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소형화 실험과 내려오는 시험에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2가지가 결합이 돼서 마지막 실험에 성공해야 핵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핵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뭐 계속 시간이 지나면 하겠지만 당장은 위협이 안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 바보입니까? 다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그 핵이라는 위협으로 북한을 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문제는 핵보다도 더 중요한 건 생화학 무기입니다. 이 생화학 무기는 지금 쟤네들이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당일 썼잖아요. 거기다가 조금만 넣어서 남한에 터뜨려도 아주 엄청난 일이 나고 그런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가져와서 터뜨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생화학 무기 이게 정말 사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린 대로 무기가 아니라 무기를 다루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70년 동안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기적의 나라를 이룬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종북 좌파 세력이 돼가지고 결국 정권을 탈탈한 요 세력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세력의 본질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쓰면서 많이 파기가 됐고 이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통일까지 하려고 했던 그것이 커다란 정책이었고 결국 여기에 극렬하게 촛불로 그렇죠. 생존으로 반대한 게 이제 김정은과 대남 공작에 움직인 남한의 종북 좌파 세력이죠. 이거를 모르고 탄핵에 가담한 지금 자한당 세력은 어떤 점에서 공동정범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 진실을 알고 우리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정말 그 친박 세력 또 내가 알고 보니 탄핵이 잘못됐다. 그래서 사죄할 수 있는 세력 그런 세력들은 우리는 합해서 마지막 이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입장까지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조시철 목사님을 모시고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알아보다 보니까 요즘에 그 문재인이가 지소미아 폐기를 또 김정은이는 한미 군사훈련을 트럼프한테 왜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지 또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까지 우리는 많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지소미아 폐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군사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 안보를 지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우리 국가 놔두면은 이 주사파 세력의 생존 때문에 우리 국가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한 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군사적인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예. 한미일이 다 컨트롤이 됩니다. 예. 바로 중요한 것은 남한 내 종북 좌파 세력이고 그들에 대한 문제고 그게 지소미아의 핵심 사안이고 그것 때문에 탄핵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